저는 올해 예순을 바라보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겪은 일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은주는 정말 착한 딸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다녔죠.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저랑 드라마 보는 걸 더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그런 딸이 29살 되던 해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민석, 안과 의사였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느낌이 좋았어요. 키도 크고 말투도 공손하고 무엇보다 우리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거든요. 어머니, 은주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놓았어요.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구나 싶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과묵한 사람인데 민석이 돌아간 후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딸 복 있나 봐. 좋은 사람 만났어.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민석 집안은 우리보다 좀 여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집도 강남에 있었고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우리는 평범한 월급쟁이 가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석 부모님도 예의 바르고 점잖으셨어요. 사돈댁,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두 집안이 화목하게 지내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은주는 정말 예뻤어요. 제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요. 버질로드를 걸으며 남편 팔을 잡은 은주가 울먹이더라고요.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식이 끝나고 저는 은주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주야, 행복해야 한다. 내가 웃으면 엄마 아빠도 행복해. 은주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뭉클했어요. 이제 시집을 가도 우리 딸은 여전히 착한 딸이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은주가 인사를 드리러 시어머니 앞에 섰을 때 시어머니가 은주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은주야, 앞으로는 저희 가족의 일원으로 사셔야죠. 우리 민석이 잘 부탁해요. 그 말투가 묘하게 차가웠어요. 가족의 일원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털어냈어요. 괜한 걱정이야. 결혼식 날이잖아.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예고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에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은주는 한동안 자주 연락했어요. 엄마, 신혼집 정리 다 했어. 다음 주에 놀러와. 엄마, 오늘 민석이랑 맛있는 거 먹었어. 사진 보내줄게.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우리 딸이 행복하구나.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 딸이 멀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결혼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은주의 전화가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3~4번 통화했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1번, 그러다 2주에 1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은주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엄마 잘 지내. 바빠서 그래. 나중에 전화할게. 짧아진 통화. 바빠진 딸. 이해했어요. 신혼이니까 남편이랑 시간 보내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말투가요. 예전에 은주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제가 오늘 뭘 했는지,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요. 근데 이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끊어버리곤 했죠. 엄마, 미안한데 나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그 나중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은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해? 나도 바쁘단 말이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주라니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자주인가요? 미안하다, 은주야. 엄마가 너무 보채는 것 같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좀 여유 있을 때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물었죠. 은주한테 전화했어? 뭐래? 응, 바쁘대. 그래, 신혼인데 그럴 수도 있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당연히 은주가 올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 후 첫 명절이었으니까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은주가 좋아하는 반찬들, 잡채, 전, 갈비찜까지. 은주 오면 좋아하겠다.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런데 명절 일주일 전에 은주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번 추석은 시댁에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시댁? 당연한 말이었어요. 며느리니까 시댁에 가는 게 맞죠. 하지만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알겠다. 시댁 가서 잘 지내고 시간 되면 얼굴이라도 보자. 응, 알았어. 시간 나면 갈게. 시간 나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결국 그 추석에 은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준호만 왔죠. 엄마, 누나는? 시댁 갔대. 에이,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여기가 멀지도 않은데. 준호는 투덜거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명절 음식을 차리면서도 자꾸 은주 생각이 났어요. 작년 이맘때는 같이 전 부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밥만 먹었죠.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은주가 정말 안 온다는 게 맞아? 응, 시댁 간대. 그래도 하루쯤은 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래. 시집간 딸이 그런 거지 뭐. 하지만 그 한숨 속에 섞인 서운함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저는 은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추석 잘 보냈니? 응, 엄마. 시댁에서 바빠서 죽는 줄 알았어. 그래, 힘들었겠다. 엄마는 잘 지냈어? 응, 우리도 잘 지냈어. 근데 은주야. 왜? 다음엔 잠깐이라도 들를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은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이제 좀 나도 힘들어.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힘들다고요? 제가 딸 보고 싶다는 게 힘든 일인가요? 미안하다, 은주야. 엄마가 너무 보채는구나.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요즘 너무 바빠서. 알았어. 그럼 나중에 시간 날 때 연락해. 응, 그럴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딸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인가? 보고 싶어 하는 게 잘못인가?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은주한테 먼저 연락하는 걸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두 달에 한 번. 은주도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카톡으로 안부 정도만 물어올 뿐이었죠. 엄마,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요. 그런 메시지를 보면 저는 울컥했어요.
잘 지낸다는 게 이렇게 형식적인 말이 될 줄이야. 어느 날 준호가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누나 요즘 어떻게 지내? 연락해봤어? 잘 지낸대. 진짜? 나는 누나한테 연락해도 답도 잘 안 해주던데. 바쁘니까 그렇겠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바쁘긴. 자기 일 아니면 관심도 없는 것 같던데. 그 말에 저는 대꾸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딸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아니, 이미 변했다는 걸. 결혼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가족 단톡방에 은주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민석 병원 소개해요. 주변에 안과 필요한 분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병원 홍보 글이었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며 씁쓸했어요. 가족 단톡방에 올리는 게 병원 광고라니. 준호가 바로 답글을 달았죠. 누나, 가족 단톡방에 이런 거 올리는 거 아니지 않아? 은주는 대답했어요. 왜?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거지. 오빠가 몰라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해. 그리고 은주는 단톡방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아니라 다른 집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말이 저절로 입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여보, 그래도 피는 못 속이잖아.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어요. 그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처럼 들렸죠. 그날 밤 저는 은주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은주.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은주. 엄마,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던 은주. 그 아이가 어디로 간 걸까요? 사진 속 은주를 보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 딸이 멀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결혼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은주의 전화가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3~4번 통화했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1번, 그러다 2주에 1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은주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엄마 잘 지내.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에 은주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제가 오늘 뭘 했는지,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당연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 추석에 은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저는 은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이제 좀 나도 힘들어. 이제 우리 딸이 아니라 다른 집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말이 저절로 입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어요. 사진 속 은주를 보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준호는 은주보다 3살 어린 동생이에요. 어릴 적부터 누나를 따르던 아이였죠. 누나가 하는 건 뭐든 멋있어 보였나 봐요. 하지만 요즘 준호는 누나 이야기만 나오면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느 날 준호가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누나 연락했어요? 아니, 바쁘다더라. 바쁘긴요. 맨날 바쁘다고만 하지.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야, 내 누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누나 편만 들어요. 근데 누나가 뭘 했는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준호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번에 아빠 생신 때도 그랬잖아요. 바쁘다고 안 온 거. 맞아요. 남편의 60번째 생일이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은주한테 얘기했었죠. 은주야, 아빠 생신이니까 꼭 와야 해. 60번째 생신이잖니. 엄마, 그날 민석이 학회에 있어서 혼자 가기는 좀 그렇고 학회 끝나고 오면 되잖아.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엄마, 그날 저녁에도 일정이 있어. 다음에 따로 뵐게. 결국 은주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백화점 상품권을 택배로 보냈죠. 남편은 그 상품권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아빠, 누나가 보낸 거래요. 준호가 말했지만 남편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이서 소박하게 미역국을 먹었어요. 케이크를 자를 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죠. 은주목도 남겨둬야겠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준호는 분하다는 표정으로 케이크를 먹었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준호가 은주한테 직접 전화를 했나 봐요. 나중에 준호한테 들었어요. 누나, 아빠 생신날 왜 안 왔어? 60번째 생신이었잖아. 준호야, 나도 사정이 있었어. 일부러 안 간 거 아니야. 사정? 민석이 형 학회가 그렇게 중요해? 저녁에라도 올 수 있었잖아. 너는 몰라. 요즘 민석이 병원 일로 얼마나 바쁜데. 그게 아빠보다 중요해? 준호야, 나도 힘들어. 이해 좀 해줘. 이해는 무슨. 누나, 사위가 의사면 뭐 대단해? 부모님 앞에서는 인사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하잖아. 민석이가 왜? 민석이 원래 말 없는 스타일이야. 말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지. 누나도 똑같고. 그 말에 은주가 버럭 화를 냈대요. 야, 이준호.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 결혼이나 해봤어? 안 해봤으면 몰라.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나 바빠. 끊을게. 그리고 은주는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준호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 누나 진짜 이상해요. 예전 누나 같지 않아요. 그래도 내 누나인데. 누나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족 단톡방에 은주가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민석병원 오픈 기념 파티 사진이었어요. 화려한 플라워 장식, 샴페인 잔, 웃고 있는 은주와 민석. 민석병원 2호점 오픈했어요. 모두 축하해주세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좋은 일이긴 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축하한다, 은주야. 민석이한테도 축하 전해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게 전부였어요. 준호는 댓글도 달지 않았어요. 나중에 준호가 저한테 말했죠. 엄마, 누나 저거 봤어요? 병원 오픈한 건 자랑하면서 아빠 생신 때는 바빠서 못 온대요. 준호야, 시간은 만드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뭐냐의 문제지. 누나한테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우선순위. 맞아요. 은주한테 우리는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며칠 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은주한테 연락했어요. 은주야, 이번 설에는 올 수 있겠니? 추석에도 못 봤잖니. 엄마 이번에도 시댁 가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아침이라도 들를 수 있지 않을까? 엄마 시댁에서 아침부터 준비할 게 많아. 힘들어. 그럼 저녁은? 저녁에는 민석이 친척들 다 와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 알았다. 시댁에서 잘 지내고. 응, 엄마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신문만 보고 있었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준호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말했어요. 또 안 온대요? 응. 에휴,
이제 누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누나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준호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미안해요, 엄마. 저도 미안했어요. 준호한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예민해서.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함부로 했죠.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저 방에 좀 있을게요.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고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 말도 일리가 있어. 여보, 은주가 이제 정말 멀어진 것 같아. 예전 같지 않아.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잘못은 없어요.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아니면 이대로 영영 멀어지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죠. 우리 은주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했던 말. 앞으로는 저희 가족의 일원으로 사셔야죠. 그 말이 이런 뜻이었을까요? 친정과는 멀어지고 시댁 사람이 되라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은주야, 엄마는 내가 그립구나. 그날도 뉴스피드엔 환하게 웃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민석안과 2호점 오픈, 성황리의 개원. 그 문장 아래 환하게 웃는 우리 딸 은주의 얼굴이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꽃다발이 쏟아지고 박수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죠. 그런데 왜일까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 세상이 환하게 웃고 있는데 나만 그 속에서 조용히 밀려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집에 왔어요.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죠. 엄마, 아빠가 응급실에 계셔요. 그 말에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어젯밤부터 숨이 가쁘셔서요. 중환자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그리고 본능처럼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은주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나 지금 병원이라. 그래, 병원이라길래 순간 놀랐어요. 병원? 너도 거기 있니? 아빠 중환자실이야. 아니, 나 말한 병원은 우리 병원 오픈식이야. 오늘 개원식이라 사람들 많아서. 그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지금 아빠가. 엄마, 나 지금 무대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끝나면 바로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엔 전화기, 한 손엔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래, 무대에 서 있겠지.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겠지. 그럼 나는 지금 이 병실 앞에서 무슨 얼굴을 해야 하나요? 그날 밤 아빠는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호흡은 조금 안정됐지만 의사는 며칠은 더 지켜보자 했어요. 그제야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은 괜찮아요? 늦게 연락드려 죄송해요. 그 한 줄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어요. 나는 답장 대신 조용히 병원 침상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눈을 반쯤 감고 있었어요. 여보, 은주한테 연락했어? 했어. 뭔데? 아니, 바쁘대. 그 한마디에 남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더군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울음 같은 떨림, 나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병실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젠 우리가 먼저 찾아가자. 어디를? 은주병원. 그 아이가 잊고 있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지. 남편은 잠시 날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은주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로비에는 커다란 축하 화환이 줄지어 있었고 민서강과 2호점 GRAND OPEN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사람들은 웃고 사진을 찍고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은주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내 딸이 맞나? 그 순간 은주가 우릴 봤습니다. 표정이 굳더군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어, 은주야. 그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변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면 손님들이. 괜찮아. 축하하러 왔어. 내 아빠도. 내 말에 은주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어머, 시어머니 아니야? 그 순간이었어요. 은주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사돈댁 오셨네요.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싸늘했어요. 그냥 딸이 자라는 모습 보러 왔어요. 그러셨어요? 그래도 다음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럴까요? 다음번엔 꼭. 나는 그 말과 함께 준비해온 꽃바구니를 은주 손에 건넸습니다. 축하해. 근데 은주야, 이 꽃에는 카드가 하나 들어있어. 그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꽃 사이에 꽂힌 카드는 아버지가 병실에서 마지막 힘을 내적은 글이었습니다. 은주야, 건강하게 살아라. 하지만 가족은 영원히 바쁘지 않다. 언제든 기다리고 있다. 너를 위해 남은 숨을 쓰고 있다. 아빠가.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꺼진 것처럼 그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잊은 자리야, 은주야. 가장 중요한 사람의 자리.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숨이 트였어요. 그래, 잘했다. 이제야 내가 아플 차례야. 그날 밤 병원 침상 옆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갔다 왔어? 응. 은주는? 봤어. 이제 조금은 알겠지.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세상이 천천히 내려앉는 그 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웃을 차례야. 며칠 뒤 준호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아빠 쓰러졌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탁 소리를 냈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응급실 문 앞에서 하얗게 질린 준호가 서 있었어요. 엄마, 심근경색이래요. 다행히 빨리 와서 수술은 잘 됐대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한때는 듬직하고 다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연약해질 수도 있구나 싶었죠.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야, 아빠가 수술하셨어. 심근경색이야.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나 지금 갈게요. 몇 시간 뒤 병원 복도 끝에서 은주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화장도 지워진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만은 어린 시절의 우리 은주 같았어요. 엄마, 은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끝이 너무 차가워서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빠 괜찮아질 거야, 그치? 그래, 은주야. 아빠 강한 사람이잖니. 은주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빠를 바라보며 울고 또 울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며칠 동안 은주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출근도 미루고 남편 민석에게 대신 병원 일을 맡겼대요. 하루 종일 아빠 곁을 지키며 수건을 적시고 미움도 떠먹이고 그 모습에 준호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눈을 떴어요. 은주의 손을 붙잡고 겨우 입을 열었죠. 왔구나. 그 한마디에 은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끝이 떨려서 그 이상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주는 병원 옆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오며 말했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늦었을까?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늦은 후에는 언제나 이렇게 잔인하니까요. 남편은 천천히 회복했고 몇 주 뒤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그동안 은주는 거의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엔 죽을 끓여오고 저녁엔 준호랑 교대하면서 밤을 새웠죠.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아마도 후회가 사람을 가장 빨리 성장시키는 약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원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은주야, 너 덕분에 살았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빠 나 이제 자주 올게요. 정말로. 그 목소리엔 결심이 묻어 있었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을 감쌌고 커튼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었죠. 은주는 조심스럽게 남편 팔짱을 끼고 계단을 올라왔어요. 조심히 올라가세요, 아빠. 그 단어 아빠. 그 단어 하나가 집안 공기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준호가 미역국을 데우고 은주는 반찬을 옮겼어요. 평범한 식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차오르더군요. 남편은 수저를 들기 전 조용히 말했어요. 이렇게 넷이 밥 먹는 게 얼마만이냐? 순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두가 웃었어요. 은주도 준호도 나도. 그 웃음이 어색했지만 참 고마웠어요. 식사 후 은주가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사실 그동안 겁났어요. 뭐가? 뭔가 내가 가족보다 뒤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었어요. 민석이 일이 바쁘다 보니 나도 그 리듬에 휩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 일 겪고 나니까 이제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가끔 사람은 큰일을 겪어야만 소중한 걸 다시 보게 되잖아요. 나도 남편도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방에서 조용히 말했다죠. 은주가 많이 변했네. 응, 그래도 결국엔 돌아왔잖아요. 가족이란 게 그런 거지. 멀어져도 결국 돌아오는 거.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초저녁의 달빛이 부엌 창에 비치고 있었어요. 그 빛이 참 따뜻했어요. 마치 우리 가족을 다시 비추기 시작한 것처럼요. 그날 이후 은주는 연락이 없었어요. 추석도 설도 지나갔고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죠. 준호도 바빠서 자주 못 오고 남편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식탁엔 늘 두 사람분의 밥만 놓였고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흘렀어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내리던 늦은 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은주 어머니 되세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네, 그런데요. 따님이 병원에 계세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이 떨어졌어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어요. 무슨 일이야? 은주가 사고 났대요.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 길 수없이 울었어요. 그때 그냥 한 번 더 전화를 걸걸. 그때 그냥 밥 한 번 더 먹자고 할걸. 수백 번 후회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은주가 누워 있었어요. 팔에 깁스를 하고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죠. 그런데 제 눈엔 여전히 어릴 적 제 딸 같았어요. 어린애처럼 작고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 가슴이 무너졌어요. 엄마.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어요. 은주야, 괜찮니? 어디가 많이 아파? 엄마 미안해, 나 너무 바보 같았어. 그날 이후 은주는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해 있었어요. 남편은 매일 죽을 끓였고 저는 그 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한 번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괜찮다, 괜찮다만 반복했죠. 며칠 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민석이 들어왔어요. 수척해진 얼굴,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는 우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괜찮다, 민석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닙니다. 저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은주가 사고 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가족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그 목소리가 그렇게 떨리는 건 처음 봤어요. 그동안 남보다도 차갑게 굳어있던 그 사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밤 병실에 남편과 저, 그리고 민석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은주는 잠이 들었고 민석이 조용히 말했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은주랑 저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남편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어요. 퇴원 후 은주는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냈어요. 아침마다 식탁에 셋이 앉았어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죠. 엄마, 나 잡채 해줘. 그거 먹고 싶어? 잡채? 넌 어릴 때부터 그게 제일 좋았지. 그 말을 하며 부엌으로 가는데 눈물이 또 차올랐어요. 이제야 진짜 집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석도 자주 왔어요. 퇴근 후 들러서 남편이랑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예전 같으면 말 한마디 안 섞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먼저 웃으며 인사를 하고 직접 설거지를 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사람 됐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 집엔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밥상 위엔 따뜻한 반찬이 놓였고 은주는 부엌에서 제 옆에 서서 양념을 배워갔어요. 엄마, 간장은 언제 넣어? 지금. 손맛은 타이밍이야. 은주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밤이 깊어갈 때쯤 창문 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은주가 자는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괜찮아. 이 아이는 돌아왔고 우린 다시 가족이 됐어. 민석은 예전과 달랐어요. 그가 집에 올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긴장감이 돌았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남편도 말수가 적었고 나도 뭘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민석은 꾸준했어요. 그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들렀어요. 직접 시장에 들러 과일을 사오고 반찬통에 음식을 담아가곤 했죠. 어머니,
이건 지난번에 배우신 김치찌개 레시피로 제가 해봤어요. 그가 내민 반찬통에서 익숙한 향이 났어요. 민석 씨가 만들었어요? 네. 은주랑 같이요. 제가 고기 구울 줄밖에 몰랐는데 요즘은 이것저것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맛은 괜찮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예전엔 보이지 않던 진심이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 생신이었어요. 이번엔 민석과 은주가 직접 준비를 했죠. 식탁 위엔 정갈한 음식들이 놓였고 초가 켜졌어요. 아버님, 올해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민석은 남편에게 케이크 칼을 건넸어요. 남편은 그걸 받아들며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래, 고맙다.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네. 그 한마디에 은주의 눈가가 젖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잔을 들었죠.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식사 후 민석이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사실 병원이 힘들었을 때 저희 부모님도 도와주셨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제 자세였습니다. 이제야 그걸 압니다. 남편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늦게 깨닫더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바뀌는 거야. 민석은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민석은 설거지를 자청했어요. 주방에서 물소리가 들렸고 은주가 그 옆에서 웃으며 말했죠. 여보, 그릇 그렇게 3개 닦으면 다 깨져. 깨지면 내가 새로 사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천천히 할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부엌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래, 이게 가족이지. 며칠 후 민석이 병원에 우리 부부를 초대했어요. 이제는 어머니, 아버님께 제 일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니 환한 조명이 비추는 대기실 한켠에 작은 명패가 있었어요. 원장 김민석? 그 옆에는 새로운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진심으로 치료하는 사람. 나는 그걸 보고 가만히 숨을 멈췄어요. 이 사람 정말 변했구나.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 민석이 환자에게 허리를 깊게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쾌차하실 거예요. 그 모습이 그렇게 낯설고 또 따뜻했어요. 이젠 교만하던 의사 대신 사람 냄새 나는 남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오랜만에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은주야, 민석아. 내가 변하니 집이 다시 살아난다. 은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이제야 철이 드네요. 민석이 그 옆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오만함이 아닌 진심이 있었어요. 창문 밖으론 봄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이 부엌 커튼을 살짝 흔들며 지나가고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이 집에 진짜 봄이 왔구나. 그날 은주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비가 내리던 오후였죠. 현관 앞에서 우산을 접던 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잠깐 들어가도 돼요? 그 말 한마디에 수십 개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서운함, 분노, 그리움, 그리고 아직 남아있던 사랑. 은주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죠. 이게 뭐냐 묻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꺼내 보였어요.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편지 한 장. 이거 엄마가 옛날에 나한테 써준 편지예요. 중학교 졸업할 때 받은 건데 이사하면서 나왔다가 다시 읽었어요. 편지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은주야,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지만 너는 엄마의 전부란다. 그걸 읽고 은주가 울었대요. 그땐 몰랐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녀의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어요. 빗소리와 섞여서 방 안이 조용히 젖어갔죠.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민석이 잘난 줄만 알고 저도 괜히 우쭐해져서 엄마 아빠한테 상처 많이 줬어요. 지나간 일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땐 정말 내가 미쳐 있었어요. 누가 봐도 완벽한 가정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흐려졌어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화냈던 날 있잖아요. 이제 좀 그만하라고 그 말. 그때 엄마 울었죠?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에 나도 울었어요. 근데 그땐 자존심이 세서 미안하단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 괜찮다. 엄마, 난 괜찮지 않았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엄마가 나 때문에 울었구나. 그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참 작아졌더라고요. 어릴 때는 제 손을 꼭 쥐고 있던 그 아이가 이젠 제 앞에서 고개 숙이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엄마 곁에 자주 올게요. 민석도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했어요. 민석이가? 응. 병원이 어려웠을 때 아빠가 도와주지 않은 게 당연했다고 했어요. 그게 벌이었대요. 자기가 너무 교만했으니까. 이제 괜찮다. 벌 받을 만큼 받았으니 이젠 다시 살아야지. 그 말에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목 놓아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괜찮다, 우리 딸. 엄마는 내가 돌아온 게 고맙다. 그날 저녁 민석도 왔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머리를 숙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진심이었어요. 저 때문에 가족이 멀어졌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됐다.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제일 어렵지. 그 순간 민석이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붙잡았어요. 됐어. 무릎은 내릴 필요 없어. 대신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날 네 식구가 처음으로 다시 한 식탁에 앉았어요.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밥 냄새, 그 모든 게 오랜만에 가족 같았어요. 은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엔 저희가 초대할게요.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이번엔 진짜 저희가 대접할게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그래, 이게 속죄구나.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채워가는 거. 창밖에 빗줄기가 잦아들었어요. 하늘에 희미하게 달빛이 비쳤어요. 그건 꼭 오랜 어둠 끝에 다시 비추는 작은 희망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어린 은주가 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게. 그 후로 은주와 민석은 자주 찾아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죠. 저녁을 먹을 때면 민석이 먼저 그릇을 챙기고 은주는 설거지를 도왔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문득 옛날 생각이 나곤 했어요. 은주가 어릴 때 제 옆에서 김치전을 부치며 엄마, 내가 뒤집을래 하던 그 시절. 시간은 참 많이 흘렀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때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점점 말이 많아졌어요. 민서가, 그 병원 건물은 결국 정리한 거냐? 네, 아버님. 이젠 무리하지 않으려고요. 작은 의원으로 옮겼어요.
잘했어. 사람 일은 욕심 덜 낼 때 풀리는 법이야. 그 말에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예전엔 볼 수 없던 부드럽고 단단한 웃음이었죠. 식탁 위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창문 밖엔 봄 햇살이 살짝 비쳤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누구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줬어요. 은주가 밥을 뜨다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저 김치 맛있게 익었는데요? 직접 담그신 거예요? 응, 너 좋아하는 배추로 했지. 그거 내가 시집 가기 전에 같이 썰었던 거야. 정말요? 그때 내가 말했잖아. 이 김치는 내 시집 가서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은주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더니 조용히 웃었어요. 그 말, 이제야 알겠어요. 그땐 그냥 김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나를 걱정했던 말이었네요. 그래. 엄마는 늘 내 걱정뿐이지. 엄마, 이제 그만 걱정해요. 나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민석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도 은주랑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요. 그래. 사람이 산다는 건 결국 다시 배우는 일이지.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하자고. 사위, 나랑 한잔해. 민석이 깜짝 놀라더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정말요? 그래. 이제 사위답게 좀 굴어봐라.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 오래 웃었어요. 딸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가득 찼어요. 민석은 남편 옆에서 소주잔을 채우며 연신 고개를 숙였고 은주는 제 옆에서 수저를 정리하며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초 하나가 천천히 녹아내리던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조용히 다시 함께 밥을 먹는 이 시간 그게 전부구나. 그날 밤 저는 식탁을 치우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은주야, 고맙다. 다시 웃게 해줘서. 창밖에선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빗소리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어요. 이젠 우리 집에도 다시 봄이 오고 있었으니까.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어요. 그날의 저녁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했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은주와 민석이 집에 들렀고 준호는 먼저 나가서 그들을 마중했어요. 예전엔 그렇게나 서로를 원망하던 얼굴들이 이젠 웃음으로 맞이하는 얼굴이 되었죠. 은주가 도착하면 저는 항상 따뜻한 국을 끓였어요. 엄마, 또 미역국이에요? 너 어릴 때 좋아했잖아. 그건 생일날만 끓여주는 거였는데. 오늘은 그냥 너 보고 싶어서 끓였어. 그 말에 은주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던지 그날 밤 나는 한참을 그 손 온도를 잊지 못했어요. 민석은 여전히 병원 일을 하면서도 주말이면 나무를 다듬었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심은 겁니다. 내년 봄엔 꽃이 필 거예요. 그래, 그땐 다 같이 꽃 구경 가자. 그렇게 우리의 일상엔 조금씩 평화가 스며들었어요. 어느 날 은주가 저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어요. 작은 원목 액자 속엔 온 가족이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이 사진 거실에 걸어주세요. 우리 집에도 같은 걸 걸었어요. 사진 속엔 남편이 활짝 웃고 있었고 준호는 장난스럽게 눈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은주와 민석이 서로 기대어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은주야. 이건 꼭 걸어야겠다. 나는 그 사진을 벽에 걸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문득 생각했어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결국 이런 거 아닐까?
미워하고 오해하고 멀어져도 결국 돌아와서 한자리에 앉는 것. 그렇게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조금은 부서진 마음을 꿰매듯 이어가는 것. 그게 가족이고 인생이라는 걸.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선 바람이 살짝 불고 거실벽에 걸린 사진 속 웃음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은주야, 준호야, 그리고 민서가. 우리 이렇게 다시 웃게 돼서 정말 고맙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참 편했어요. 이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은 봄이에요. 마당에 매화가 다시 피었고 그 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요. 은주와 민석의 딸이에요. 내 손주죠. 그 아이가 나를 보면 환하게 웃어요. 할머니, 꽃이 예뻐요. 그래, 예쁘지. 그 꽃이 내 엄마가 어릴 때 심었던 매화란다. 그때는 조그만 나무였는데 이제 이렇게 커서 봄마다 꽃을 피우는구나. 아이의 손을 잡고 꽃잎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금세 사라질 것 같은 그 감촉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울렸어요. 살아간다는 건 아마 이런 거겠죠. 한때는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 주고 그럼에도 다시 손을 잡고 함께 웃는 것. 그게 가족이고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녁이 되어 집안에 조용히 불이 켜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보고 준호는 딸아이와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은주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더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창밖으로 눈이 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빛이 거실까지 스며들었죠. 그 빛 속에서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결국은 다 돌아오는구나. 멀리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차 식어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 길이 참 따뜻했어요. 길 위에 깔린 햇살처럼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조용히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요. 이미 내 곁에 있으니까요. 사랑도, 가족도, 그리고 나의 딸도. 그렇게 나는 오늘도 이 평범한 하루를 감사히 살아갑니다.